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양체질이 어떻게 세계 사람들의 습관으로 바뀌었는지 재밌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국인들이 1900년대 초 치약을 가지고 양체질을 하는 사람은 인구의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어떠한 것을 계기로 65%나 그 치약으로 양체질하는 습관을 획기적으로 높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거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자, 그러면 어떻게 65% 정도로 전 세계인이 치약을 가지고 양체질을 하는 게 습관이 되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책은 습관의 힘이란 책이고요. 저자는 찰스 두히거라는 타임즈 기자입니다. 이 기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7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파헤쳤고요. 그리고 300여 명이 넘는 과학자와 경영자들을 인터뷰를 했으며 수십여 개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실시한 비공개 연구 자료를 샅샅이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이 습관의 힘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습관의 힘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양체질은 어떻게 전 세계인의 습관이 되었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 초 클로드 호킨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광고 전문가에게 이 친구가 멋진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기막힌 상품을 찾아냈다며 틀림없이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 상품이 바로 거품이 나는 박하향 혼합물인 치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치약을 펩소던트라고 불렀는데 이미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부동산 투자에 연속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피아와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는 호킨스를 찾아온 친구는 이 벤처 치약 사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킨스의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광고 전문가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광고업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킨스가 사용하는 법칙들은 한마디로 새로운 반복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펩소던트를 들고 찾아왔을 때 호킨스는 와 그래 정말 좋은 아이디어군 라고 하지 않고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미국인의 치아 건강이 나빠져서 조금 문제는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미국이 단음식과 가공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 치아 상태가 많이 썩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정부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군인들을 모집했는데 대다수의 신병들이 치아가 썩어 있어서 장교들은 불량한 치아 위생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지경이라고 걱정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상태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호킨스는 치약 사업을 하겠다는 건 그냥 돈을 버리는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의심스러운 가루치약과 이른바 만병통치약을 파는 방문 판매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다수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치아 건강이 치아가 많이 썩는 상태에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긴 했지만 이를 닦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닦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 판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호킨스는 친구에게 대충 이건 크게 히트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고 치약을 머릿속에서 치워버렸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포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거절해도 집요하게 계속 찾아와서 호킨스를 설득했고 결국 호킨스는 친구의 정성에 굴복을 하고 말았어요. 호킨스는 회사 주식 일부와 6개월간의 시간을 준다면 광고를 책임지겠다고 계약을 했고 친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나중에 이 결정은 호킨스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파트너로 일하면서 호킨스는 이 펩소던트 치약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 전역에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두 명의 만남은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됐죠. 1930년이 되자 이 펩소던트는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과 독일 등 호킨스가 간과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호킨스가 어떤 전략을 썼냐, 자신이 간과하는 제품을 매일 사용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하는 단순한 자극제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펩소던트를 팔기 위해서 치약을 매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자극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킨스는 치과 의학 자료들을, 교과서들을 잔뜩 쌓아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재미가 없었대요. 하지만 어떤 책을 중간쯤에서 나중에 필름이라는 이름을 붙인 점액성 치태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고요. 그때 호킨스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약을 미의 창조물로 광고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 희끄무레한 필름을 없애면 아름다운 치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호킨스는 이 치태에만 관심을 주었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치태를 문제시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치태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 또 양치질을 하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얇은 막입니다. 따라서 치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실제로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과를 먹거나 손가락으로 이빨을 문지르거나 물로 조금 세게 헹구기만 해도 치태를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치태는 칫솔질만으로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치약은 치태를 제거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치의학계를 이끌던 학자 중 한 명이 펩소던트를 비롯한 모든 치약이 무익하다고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호킨스는 힘들게 찾아낸 실마리를 놓치지 않았고요. 그는 거기에 습관을 유발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곧 여러 도시가 펩소던트 광고로 도배가 되었어요. 서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필름이 느껴지실 겁니다. 당신의 치아에서 하얀 빛깔을 빼앗아가고 충치로 발전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광고판에는 예쁘게 미소 짓는 미녀들 옆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치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둘러보십시오. 지금 수백만 명이 새로운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이면서 왜 그대의 치아를 뒤덮은 구미티티한 필름을 방치하는 것입니까? 펩소던트로 그 필름을 제거하십시오. 이런 광고문이 탁월한 이유는 보편적이어서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 즉 치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라는 광고문을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치아에 혀를 굴러서 치태를 느껴볼 가능성이 크고, 호킨스는 세대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단순한 신호를 찾아냈습니다. 그 신호는 쉽게 확인되는 것이어서 광고를 본 사람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광고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다가 호킨스가 생각해낸 보상은 훨씬 더 유혹적이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치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예쁜 미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펩소던트로 잠깐 이를 닦기만 하면 되는데, 펩소던트를 습관고리로 만들기 위한 호킨스의 전략 광고를 시작한 후 처음 일주일을 조용하게 지나갔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는데 세 번째 주가 되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을 했고요. 밀려드는 주문에 일일이 응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3년 후에 이 펩소던트는 해외로 진출을 했고요. 10년이 지나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30년 이상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펩소던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인의 약 7%만이 치약을 사용했는데, 호킨스의 광고가 시작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65%나 급상승을 했고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대다수의 병사가 매일 양치질을 한 덕분에 신병들의 치아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펩소던트가 출시되고 몇 년 뒤 호킨스는 펩소던트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라는 거는 현재 환율로는 약 11억이지만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최소한 130억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성공 비결은 인간의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한 덕분이라고 밝혔는데요. 호킨스가 말하는 인간의 심리는 두 가지 기본 법칙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신호를 찾아내라. 단순하지만 확실한 신호를 찾아내라. 둘째는 보상을 분명하게 제시하라. 보상을 분명하게 제시하라입니다. 적절한 신호와 보상을 찾아내면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 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펩소던트 예를 들어보면 호킨스는 치태라는 신호와 아름다운 치아라는 보상을 찾아낸 것이죠. 그것만으로 호킨스는 수많은 사람이 양치질을 일상의 당연한 관례로 받아들이는 것에 설득을 했고요. 오늘날에도 호킨스의 법칙은 마케팅 교과의 중요한 한 항목을 차지하고 수많은 광고에서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습관의 힘에서 저자인 찰스 드위그 뉴욕타임즈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습관은 네 가지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모든 습관은 첫 번째 신호, 두 번째는 열망, 세 번째는 반응이 있고 네 번째는 보상이 반복되면서 모든 습관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신호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또 나에게 오는 보상을 보면서 또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호킨스가 치약으로 양치질 하는데 어떻게 전 세계인의 습관을 바꿔놓았는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